반갑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잠깐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무법인 가강 기흥지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병근 세무사하고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지병근 세무사가 형이고요. 제가 동생입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으로 22편으로 나눠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말정산 개요부터 시작해서 서류 준비,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 떼시는 거 아시죠? 그 세금 떼는 거는 간이세액표에서 대략적인 세금을 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월급을 받을 때 얼마 정도의 세금을 떼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세금 신고 항목란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 월급 치시고 공제대상 가족수하고 공제대상 가족수 중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월급 받는데 어느 정도 세금을 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 급여를 300만 원 받았을 때 이분은 소득세를 74,350원을 떼고 거기에 대한 10%로 지방소득세를 7,430원을 떼요. 이렇게 월급에서 매달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게 급여에서 떼는 세금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매달 세금을 떼는데 이게 12달 동안 세금 떼잖아요. 그 금액이 정확한 세금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음 연도 2월분에 가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급여에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나는 매월 10만 원의 소득세를 뗐다가 하면은 12달 뗐으면 120만 원이죠. 이게 기납부세액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내가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고 나는 이미 납부한 게 12달 동안에 납부한 게 1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나는 20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된 거죠. 그럼 20만 원을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때 계산 세금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120만 원만 납부한 거잖아요. 그럼 30만 원을 덜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연말정산을 통해서 3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면 근로소득자는 여기에서 끝나는데 근로소득자가 기타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 아니면 금융소득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른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다른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정확하게 결정된 세액이 150만 원으로 했을 때는 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결정받은 세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이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게 돼요. 그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50이라고 했을 때 나는 연말정산으로 100만 원을 이미 확정받았다 하면은 5월달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있을 때는 2월달, 다음 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은 끝나지만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다가 하면은 다음 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다시 한번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은 언제 하냐?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 연도 2월달 급여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4년 2월달에 정산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중도퇴사한 경우는요. 만약 2023년 10월까지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서 퇴사하겠다. 그럼 원래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월달 같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적소득공제만 반영해서 대략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어떻게 반영하지 못한 것을 언제 정산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B라는 회사에서 재입사를 했어요. 그럼 B라는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하겠죠. 다음해 2월 달에 하겠죠. 그때 정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건데, 그걸 받아가지고 B라는 회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정산을 하면은 추가로 환급이나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2029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이나, 보통 환급 받으려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분들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 5년 이내에 놓친 분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놓친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가지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